네, 그러면 더 납작 엎드릴게요 팀 인사부터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김은영 감독님부터 오늘 와주신 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납작 엎드릴게요 연출한 김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납작 엎드릴게요에서 단단 헐렁을 맡고 단단 헐렁을 맡고 있는 5년차 막내 송혜인 김연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운 푸스 카리스마 윤진이 팀장을 맡은 장미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약간 아이돌 구호처럼 만든 거여가지고 사전에 지금 협의 없이 명령을 시작해서 당황스럽지만 저는 도도 섹시 츤데레 김대리 김태미 역할 맡았던 손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납작 엎드릴게요에서 청일점을 맡고 있는 까먹었어요. 네, 네, 쩝쩝 박사 뭐 이렇게 하는 걸 하시는데 네, 자꾸 쩝쩝에 대한 질문만 오셔가지고 그거는 이제 좀 자제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청일점 안과장 이모준입니다. 저희는 마이크 드신 김에 그 쩝쩝 소리는 따로 입힌 게 아니라 직접 소리를 내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동시에서는 그렇게 녹음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네, 뭐 후반에 작업 손만지신 건 아니죠? 좀 더 잘 들리기 위해서 네. 하지만 그대로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몇 가지 질문 던진 후에 이제 관객분들 질문도 좋고요. 아마 공감 혹은 이제 자기의 경험담과도 많이 연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눠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전국 저는 최고의 관객상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정동진 영화제에서 작년에 땡그랑 동전상을 타셨어요. 이거는 많은 관객분들이 인정하고 또 재밌게 봤다는 어떤 반증일 텐데 박수로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지났지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서덕제 서울독립영화제에서도 상영이 됐었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는 야식금지 클럽을 상영을 했는데 더 관객이 많이 된다면 그 야식금지 클럽 단편인데 저희 중에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열화와 같은 성원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책들이 한 권 있습니다. 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해이송 작가님의 이제 원작 에세이를 이제 영화화한 동명의 어떤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뭐랄까 이 작품을 이제 선택하게 된 이유도 있겠지만 또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또 선택하고 또 어떤 부분은 버리고 영화화 해야겠다는 어떤 선택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에세이를 읽어보시면 아마 정말 김은영 감독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정도로 구현할 수 있었을까 혹은 이 배우님들의 어떤 케미가 아니었으면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점에서 이 에세이를 보고 영화를 좀 해야겠다라는 것들과 좀 어떤 부분은 살리고 어떤 부분은 좀 배제했다 뭐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고라니 북스라는 독립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친한 언니와 얘기를 하다가 이런 불교 출판사에 5년을 다닌 언니와 얘기를 하다가 이 해이송 작가님이었어요.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너무 재밌겠다. 에세이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언니를 처음에 설득을 해가지고 같이 에세이를 쓰게 됐고 에세이를 쓰는 와중에도 이 에세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영화화 됐을 때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영화화까지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네. 저기 에세이에서는 1080배에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모준 배우님께서 최근에 벗어날 탈이라는 이제 독립 장편 영화를 찍으셨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불교의 소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원래 배우님께서도 108배였나요? 1080배? 그걸 원래 그 108배를 하기로 했었었는데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하셔가지고 좀 이 작품에서도 나왔으면 되게
어떤 배우님의 어떤 절 연기를 좀 잘 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벗어날 달 궁금하시죠? 다 지금 엠포털에서 저렴하게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좀 다운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00원입니다. 네. 한 달 정도 기다리면 3,300원 정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셔서 좀 부탁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사실 왜 이분들을 캐스팅했냐라는 얘기보다는 이 케미는 정말 막강하다. 이거는 어떻게 또 더불어서 아까 얘기 드렸던 야식금지 클럽에도 그대로 이어가는 어떤 팀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이분들을 만나서 이런 케미를 만들고 싸울 수 있었을까? 좀 이거 되게 두루뭉술한 얘기기는 한데 좀 한 분이 좀 이렇게 담당해서 총대 메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좀 뭉쳐가지고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큰 어떤 의미에서 좀 누가 어떤 분이 좋으실까요? 저희 다 시선이 네. 나? 네. 나다 싶으면 잡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지 네. 이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요. 네. 우선 감독님께서 저희 배우 3명 그리고 호준 배우님 그리고 금순 선배님 거기 나오는 모든 배우들을 잘 맞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냥 첫날 모여서 촬영 시작하기도 전에 분장을 받으면서 그 반야심경을 외우면서 서로 그냥 뭐 말도 없이 친해져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도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제가 대사를 외우면 옆에서 바로 치고 그러면서 연습하자는 말도 안 했는데 서로 연습하고 그리고 서로 귀엽다 해주고 칭찬하면서 네, 그냥 이렇게 알 수 없게 그냥 스르륵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감독님도 그 힘을 받으신 것 같고 촬영할 때 그래서 감독님이 오케이를 할 때도 되게 시원하게 기분 좋게 해주셨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귀엽다는 말을 들은 적이 별로 없는데 이 촬영하면서 이 두 친구가 계속 첫날부터 귀엽다고 하는 거 저보고 그래서 계속 촬영이 끝날 때까지 의문을 가졌어요. 도대체 내가 뭐가 귀여운가 근데 그 귀엽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연기할 때 그것이 좀 묻어난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 두 친구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네. 혹시 뭐 더 해주실 분 계실까요? 오늘 뭐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은 걸로. 네. 그러면 이제 네. 아니 감독님이 혹시 더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어떤 방금 이제 어떤 분들의 케미나 이런 것들이 네, 저도 그 현장에서는 저로 바로 몸소 느꼈는데. 제가 뭐 미리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세 분이 모여가지고 대사 연습을 하셨고 저한테 아이디어를 먼저 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조금 시끄러웠어요. 항상 모여서 이제 예보를 아주 크게 막 이렇게 박수치면서 외우려고 연습을 많이 하셨고 네, 그렇게 호흡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시끄러웠다고 하시니까 기억이 나요. 저희가 대기하고 분장하는 공간이랑 사무실 공간이 바로 붙어 있어서 지고 저희가 안 나오는 씬을 찍고 계실 때 저희가 막 수다 떨고 예불 외우고 이러고 있으면 슉 갑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소리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현장이 진행됐던 게 기억이 나요. 되게 즐거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만큼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그리고 하나 더 보태자면 안 과장님 맡은 이모준 배우분께서 또 이제 맛있는 거 좀 사주시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좀 어떤 메뉴였는지 좀 얘기를 좀. 그냥 그 경북 의성이죠. 네, 거기 아무래도 뭐 이렇게 마트 같은 게 가깝게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근처에서 그냥 약간 이제 촬영 중간에 약간 좀 스태프분들 좀 이렇게 에너지 또 파이팅 하시라고 그냥 뭐 이렇게 맥주나 이런 거 좀 샀습니다. 네, 편의점을 털어 오셨어요. 그리고 얘기 들었는데 그거 결제하실 때 카드를 이렇게 꽂았는데 결제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그 여관 키로 결제를 제가 너무 소문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관 키로 결제를 되게
담당하셨던 분은 약간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뭐 이모준 배우님에 대한 어떤 얘기들도 나오게 되는데 이모준 배우님 정말 많은 작품들 하셨고 특히 단편에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복지식당 같은 작품에서도 일종의 빌런으로 이제 출연을 하시고 이번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좀 이렇게 꼴보기 싫은 어떤 면들이 좀 많은 그런 캐릭터들로 좀 나오게 됐는데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워낙 이제 그 중에서 미술이나 이런 게 탁월하기도 하지만 배우님들처럼 옷이 너무 다들 이제 잘 꾸미고 잘 입고 했는데 그 이모준 배우님만 가장 튀는 건 멜빵이었거든요. 이 멜빵이 이 캐릭터의 약간 깐깐함과 이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잘 상징하고 있다라는 딱 한 번 벗게 되는데 그 식사하면서 이를 쑤시고 있을 때 그때는 딱 그 멜빵을 벗고 있지만 그런 설정은 혹시 감독님과 좀 얘기가 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거기에서 많은 좀 캐릭터성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네. 먼저. 그 안과장 캐릭터는 약간 그 옷을 잘 안 갈아 입었었거든요. 그 영화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항상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멜빵을 하는데 그 멜빵을 무조건 하나로 통일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캐릭터의 그 어떤 상징적인 의상 아이템이 되도록 네 그렇게 했었는데 처음에 저희가 멜빵을 얘기했을 때 조금 놀라셨죠. 뭐 일단 의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의상이라서 근데 되게 막상 입고 나니까 왜 너무 잘 어울리죠. 네네 그 배우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캐릭터를 준비해서 그 역할에 몰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의상을 입는 순간 또 그 캐릭터에 빠져드는 또 그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또 되게 연기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빠른 편집으로 지나가는데 그 종무사분들이 다 스마일의 어떤 배지를 갖고 있지만 약간 빌런 짓의 어떤 것들에 준하는 거를 하고 나서 딱 이제 비춰지는 그 스마일 배지는 참 뭔가 아이러니한 어떤 느낌들 그런 편집들이 많이 영화에 있는데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어서 곁들여서 얘기 드려보고 한 배우님은 김영규 배우님께 한 관객분은 김영규 배우님께 질문을 드린다고 하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직업이나 상황을 연기하거나 작품을 준비할 때 사전에 어떻게 얼마나 준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출판사에서 일해본 제가 봐도 너무 그럴듯했다 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뭐 이거는 뭐 다른 배우님한테도 마찬가지의 어떤 것들일 것 같아요. 근데 유독 아마 김영규 배우님이 싱크율이 되게 높은 것 같다라고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영규 배우님부터 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직장 생활에 대한 걸로 접근을 하기보다 혜인이가 겪었을 어떤 마음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점을 두고 그런 것들은 제가 닿을 수 있는 감정들이더라고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접어야 했을 때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야 하는데 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경험할 수 있는 감정들이어서 저는 혜인이를 이제 만났을 때 그런 감정선들에 좀 집중을 했었고 이제 출판사 일이나 법당 이런 회사가 절이 된 그런 경험은 해본 적이 사실 없어서 그냥 그거는 어쩌죠? 그냥 작가님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누셨던 것 같고 거기서 힌트를 좀 얻으셨고 그리고 그냥 그런 거는 찾아봤어요. 그 출판사에서 일하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 그래서 막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 생활할 때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것들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어떤 자료조사처럼 좀 알아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 작품에 한해서는 그랬었습니다. 뭐 저기 장효 배우님께서도 네? 얘기해 주시고요. 네, 저는 뭐 그냥 첫 리딩할 때 감독님 작가님이 되게 괜찮아요. 카리스마 있어 해서 카리스마 있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애들이 귀엽다 하니까 그게 섞여가지고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이 부하 직원이 2명밖에 안 되지만 이 2명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도 있지만 오히려 2명뿐이기 때문에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우리를 또 안고 가야 하는 그래서
지켜주는 그런 것이 이제 팀장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 포스터에 기분파 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기분파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 팀장이 어떤 그 유체 이탈 시켜줄 수 있는 데라는 것들이 한번 좀 그 뭐죠? 안 과장에게 한번 좀 적응이 됐었어야 됐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장면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조금 더 진짜 더 심하게 했어야 되는데 약간 너무 좀 단아하게 했나? 그래서 좀 더 약간 뭐 이렇게 코믹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부르면서 야! 이렇게 그렇게 했어도 재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순간이 많았겠지만 이게 계속 참았던 것 같아요. 저도 참으면서 터트리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터트릴 때는 좀 더 이게 그냥 괜히 멋있는 척하기보다 오히려 더 진심으로 좀 화를 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네, 그것도 진심입니다. 그 또한. 네. 손혜연 배우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캐릭터 준비요? 네네네. 저는 그 혜인이가 5년째 막내인 것처럼 저는 그 이상의 시간, 그러니까 혜인이가 들어온 이상부터 5년째 중간에 끼어있는 대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팀장과 막내 혜인이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캐릭터 특성상 약간 츤데레이자 할 말은 또 하는 타입이어서 이게 너무 튀거나 해치지 않으려고 앙상블을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제가 맡은 역할이 정확하게 뭐 하는 일이 나오진 않지만 아마 디자인 업무 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보통 하루 종일 컴퓨터 캐드 막 그림하고 하면 손목 아프고 아까 말씀한 혜인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뭐 중간에 파스 바르는 그런 거는 감독님이 알려주셨어요. 손목에 파스 바르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고 그냥 그런 것들 좀 생각했던 것 같고 네, 그냥 너무 이 세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과장님 빌런들 맞아. 너무 계속 마음이 쓰였어. 특허를 떨어뜨리셔가지고. 네, 그래서. 아니, 뭐 이런 거 이제 옆에서 이제 보좌 해드리고, 팀장님 챙겨드리고, 가끔씩 혜인이 챙기다가 또 팀장님 눈치 보다가 뭐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사실 해본 적 경험은 없지만, 그냥 실제로 우리 셋 나이도 제가 가운데고 막내고 언니고 해가지고 그냥 인간관계에 빗대어서 생각해서 조금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이모준 배우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능글능글하면서도 처음에 그 씬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두 배우가 이제 합장을 하고 있고 중간에 딱 얼굴을 껴서 이제 보는 그게 약간 복선의 어떤 느낌을 딱 갖게 하는 너무 좋은 컷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이모준 배우님은 좀 어떠셨을까요? 뭐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본성을 많이 녹여냈다는 어떤 얘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떻게 좀 캐릭터를 이렇게 좀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빌런 같은 이미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빌런 역할을 꽤 많이 했었고 의도치 않게. 근데 이번 역할의 느낌이 가장 좀 귀여운 빌런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전형적인 약강의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약간 여기 그 팀장님한테는 되게 약해지는, 그러니까 약해진다기보다 좀 약간 눈치 보게 되는. 직급은 더 높지만 워낙 이제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혜인 씨한테는 또 이제 또 되게 강한 또 꼰대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걸로 좀 중점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가위바위보 대결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갑자기 바로 바꾸는 이런 모습들은 참 되게 캐릭터의 어떤 면모들이 되게 좀 재밌었던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제가 관객분들 막 질문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한 관객분이 장르효 배우님은 본명이신가요? 루시 리우 배우랑 정말 닮으셨다. 할리우드까지 가셔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요. 본명이신가요, 배우님? 아닙니다. 그럼 네. 좀 밝히실 수 있을까요? 본명을요? 네. 비밀입니다. 재미가 없죠. 네. 뭐 한 10,000명 돌파라거나 20,000명 돌파 때 이렇게 뭐 그런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공약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건 끝에 한번 좀 들어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하고요. 네, 그리고 공과금과 대출 친구들이 나와서 해인보살님을 압도했을 때는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공감이 돼서 눈물이 났던 거겠죠.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좀 생각거리가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거는 감독님이 한번 이런 그 자본주의 시대에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한번 좀 꼭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천주교계 출판사 직원이라 예고편 보자마자 너무 기대했다고 합니다. 기대보다 훨씬 더 좋았다. 웃었다고 할까요? 좋은 영화 만들어주신 감독님과 배우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나고 아까 수녀님들이 계셨는데 약간 GV까지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좀 화합에 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웠는데 지금 박수 한 번으로 로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근데 아까 세 분이 나가시면서 너무 해맑게 웃으시면서 저희한테 그 해맑은 웃음에 네, 종교의 대통령을 느끼면서 너무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관객분은 왜 이렇게 급하세요? 왜냐면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 질문이 지금 쌓여 있어가지고 못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퀴즈처럼. 네, 손혜원 배우님에 대한 질문인데 어떻게 역할에 몰입했냐? 원래도 미에 관심이 그렇게 많으셨냐? 라고 얘기를 막 꽃으로 된 어떤 슬리퍼도 그렇고 정말 캐릭터가 그런 좀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슬리퍼를 감독님께서 캐릭터마다 준비해 주신 거였어요. 대답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상 같은 거는 의상 같은 건 제 의상이 실제로 거의 반 정도는 이상은 넘었던 것 같고 감독님께서 제 인스타그램 보시고 이 옷 화려한 거 갖고 있는 거 최대한 다 가져와 주세요 해가지고 다 들고 가서 입어보고 오케이 컨펌 받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첫 리딩 때도 의상 중에 하나 입었던 그 하늘거리는 무늬 들어가 있는 하늘색 셔츠를 입고 갔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 어디 놀러 갈 때나 특별한 날 기분 내고 싶을 때 입으려고 사둔 옷이고 평소에 입진 않거든요. 근데 다들 제가 그런 옷 평소에 다니는 줄 알고 첫 리딩 때 그걸 보고 약간 다들 뜨악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놀랬죠. 캐스팅을 너무 잘했다. 그 비슷한 역할의 옷을 입고 왔었거든요. 네. 그 의상을 아예 입고 갔어가지고 좀 놀라셨고 손톱은 저는 붙인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장르 배우님이나 다른 어떤 배우님은 의상 같은 경우는 특히 연규 배우님 의상들이 되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많이 나왔다는 것도 생각하는데 좀 어떻게 좀 꾸리셨는지 혹시 실제 옷들을 제 옷이 쓰인 것도 있고 네. 또 의상 팀장님, 의상 감독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같이 해주신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리우 배우님이랑 호수 배우님 네. 똑같이 그렇게 반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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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약간 조급하게 만들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없습니다. 저만 이제 그렇게 하면 되니까 보태실 거 있을까요? 얘기해도 되나요? 됩니다. 의상 같은 경우는 혜인이는 아주 약간 그래도 이 역할 안에서 차분히 가라앉고 좀 순한 느낌이 많아서 좀 따뜻한 톤으로 많이 준비를 했었고 재질 같은 것도 약간 보들보들한 니트 재질을 많이 이용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위에 입는 그 앞치마 같은 경우도 색깔 세 분을 다 다르게 했었고 그 팀장님 같은 경우는 되게 카리스마 있고 좀 우아한 느낌을 내려고 되게 블루 느낌의 의상을 셔츠를 많이 사용했었고 태미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의상을 다 잘 갖고 계시더라고요. 인스타에. 그래서 조금 화려하고 좀 패턴이 큰 네, 그런 걸로 했고 우리 호주 배우님은 멜빵 아니요. 한 세 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멜빵은 하나였지만 멜빵과 그 스마일은 하나였지만 그 의상 바지가 하나였어요. 네, 바지는 갈아입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셔츠만 갈아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손희원 배우님 캐릭터에 대해서 도대체 회사 내에서 역할이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분명 일은 하는 걸로 보입니다. 뭐 매니큐어로도 분명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했냐라는 어떤 직접적인 질문인데 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제가 무슨 일을 했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보여지는 이미지 자체는 이 지니와 태미가
혜인한테 일을 약간 몰아주는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 일을 안 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려고 했어요. 그 태미는 약간 괄사를 하고 있는다든지 손톱이 뭐 화려하다든지 하지만 손목에 파스 바르는 거 보셨잖아요. 디자인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그 창에 띄어진 그 디자인도 다 태미가 한 거였거든요. 그렇고 우리 팀장님은 항상 책상에서 무언가를 쓰고 계셨어요. 일을 안 했어요. 몰래 그림을 그렸어요. 그 몰래 이제 회사 중 뭐죠? 그 일하는 시간에 몰래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4번째 장쯤 갔을 때 나 그림 그려 하면서 보여주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근데 사실 컨펌할 거 컨펌하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동료들한테 미안하니까 그리고 양심은 있어서 되게 숨어서 그렸습니다. 맞아요. 보셨죠? 제가 이렇게 맞아요. 숨어 있는 거. 네. 네. 그 다음에는 질문이 또 이제 그 소품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질문인데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간 소품 분장이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주셨네요. 뭐 CG도 포함일 텐데 좀 어떻게 되죠? 소품 일단은 제가 원래 쓰던 사무실을 아예 통째로 비워서 사무실로 꾸몄거든요. 그래서 중고 그 가구들을 다 채우고 책도 이게 불교 출판사 책은 아주 두껍고 비싼 책이 많아요. 그거를 다 전부 사고 싶었는데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혜인의 뒤편으로 보이는 쪽에 있는 책장에 있는 책은 모두 진짜고 혜인의 오른편에 잘 보이지 않는 편에 있는 책장의 책은 다 인쇄를 한 책이었어요. 그 두꺼운 책장. 그래서 그러니까 화면에 이렇게 나왔을 때 윗면이 보이지 않게끔 다 위로 배치를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가장 비쌌던 거는 스님 옷이랑 스님 관련된 그 목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처음에 사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대여를 했습니다. 네, 대여를 해주신 스님이 계셔가지고 아직도 너무 감사드려요. 네. 뭐 아까 미술 얘기도 잠깐 했지만 그 사무실에 있었던 좋은 인연 너무 저는 인상적이었더라고요. 나오자마자 바로 그 연화수 보살의 그 약간 그 클레임이 들어오는 뭐 그런 어떤 편집들이 되게 좀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그 뭐랄까 뭐 이제 원작 에세이를 보면 나와 있지만 어떤 택배물이라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직장인들이 더 뭔가 힘을 내서 뭐 이게 있으면 더 잘 된다라는 뭐 그런 어떤 기조 하에 있었던 뭐 이렇게 보살에 계속 거기를 쓰이는 것들이나 이런저런 것들의 디테일이 영화를 한 번 더 보게 되면은 그런 어떤 책상 상황들 되게 재밌게 보이더라고요. 포스트잇이나 이런 것들도 꼭 한 번 더 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한 관객분은 혜인이만 취미생활이 없는 건 막내 혼자서 일을 독박 쓰는 상황 때문인 것 같아서 속상했다. 얘기해 주셨어요. 물론 뭐 글 쓰는 것도 취미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어떨까요? 좀 너무 속상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용교 배우님은 좀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혜인이는 그런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저도 그 장면 찍을 때 뭔가 마음이 좋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독박을 써서 속이 상했다라기보다는 자기의 취미라는 게 그러니까 일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혜인이는 일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명백하게 글 쓰는 일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것을 얼만큼 했지라고 했을 때 스스로가 조금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세 사람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할 때. 그래서 그때 다들 어쨌든 일 말고도 자기의 삶을 갖고 있는데 나는 내 꿈에 얼마나 갔지? 나 이거 하고 싶다고는 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는 그 독박을 써서라기보다는 나 자신의 문제로 좀 속이 상했던 혜인이는 아마 또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 마이크 드신 김에 그 정말 뭐랄까 이런 장면을 또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콩나물 분장과 또 더불어서 이제 해가로 출연하시는 어떤 그 모습들이 수염까지 붙이는 거는 정말 좀 약간 놀랐던 어떤 것인데 좀 단도직입 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좀 그거를 찍고 나서 혹시 좀 현타는 없으셨는지 좀 이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좀. 제 취향이었어요. 그런 분장들은 저희 좀 취향 저격 당했었고 콩나물 분장은 다만 첫 촬영, 첫날 그냥 아침에 가자마자 찍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사도 채 나누지 못한 스태프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그 앞에서 뭔가를 뒤집어 쓰고 또 달라붙는 옷을 입고 막 또 이렇게 점잖게 있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뭔가
그런 걸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걸 함으로써 그냥 제 마음의 문이 정말 활짝 열렸다. 그래서 그 열린 마음으로 이제 촬영을 계속 임할 수 있었고, 그 해가 분장은 마지막 날 막신 막 촬영 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촬영은 온 스텝 배우 다 함께 즐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해가 분장에서는 그렇게 수염이 많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그 모량이. 근데 점점 더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좀 이렇게 뭐랄까 이 작품의 궁극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감독님과 배우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더 납작 엎드릴게요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생활인으로서 조직에서 어느 선까지 타협해야 할까요?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요 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이것도 너무 두루뭉술한 얘기긴 하지만 좀 어떨까요? 좀 영재가 사실 이제 그만 좀 하자라는 어떤 것으로 또 익히기도 하는데, 좀 이런 납작 엎드리는 게 또 작품에서는 더 이제 탄력을 받아서 일어나서 이제 뛸 수 있는 어떤 도약의 계기로도 이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좀 더 납작 엎드린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는 좀 무엇일지 좀 각자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생각나시는 분 혹시? 네. 더 납작 엎드릴게요. 저도 사실 이걸 기획할 때 요즘은 다들 납작 엎드리지 않고 칼퇴하는 걸 선호하고 일도 딱 나눠서 하길 바라지만 아직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회사에서는 늘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일상들을 보내고 있는데, 더 납작 엎드린다고 했을 때 그냥 지금의 나의 상태에서 내가 엎드려서 내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저는 엎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혹시 더 붙여주실 배우님 있으실까요? 넘어갈까요? 네. 빨리. 아닙니다. 제가 저희 개봉 준비하면서 이제 불교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게 돼서 불교 교리를 막 이렇게 공부하면서 찾아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봤는데, 연꽃은 거의 이제 깨끗하지 않은 물에서 피잖아요. 그런데 그 연꽃이 피어나는 그 짧은 순간들에는 굉장히 고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거를 상징한대요, 불교에서도. 근데 저는 그 더 납작 엎드린다라는 게 그 연꽃 같더라고요. 우리가 속세에서 굉장히 찌들고 잔혹한 일들을 많이 겪더라도 내 마음은 이제 하늘을 향하여, 이게 너무 경건해지는데 내 마음은 하늘을 향하여 내 갈 길을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혜인이한테 위로를 뭔가를 받았었는데, 그 위로를 받았던 게 있다면 혜인이는 주변 상황이나 뭐 사람을 탓하지 않고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꿈,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언제든 상황에는 뭔가 납작 엎드리더라도 자기 자신은 이제 어떤 한 길을 보고 가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저한테 더 납작 엎드릴게요는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제대로 잘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더 붙여서 얘기해도 될까요? 직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맡은 역할은 팀장이지만 팀장도 또한 이 친구와 같은 시절이 있었을 테고, 그래서 아까 뭐 MZ 세대들은 칼퇴를 한다, 이게 납작 엎드리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직장 생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 일찍 퇴근을 하든 쿨하게 가든 납작 엎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뭐 타협점이 있느냐,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누구든 어떤 상황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고, 엎드린 다음에 일어나는 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를 엎드리든, 이만큼 엎드리든 어쨌든 나는 다시 설 수 있는 힘, 그것이 있다면, 네, 여기 나오는 혜인이처럼 네,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손혜원 배우님 뭐 혹시 추가? 네. 좀 덧붙이자면, 제가 생각하는 더 납작 엎드릴게요라는 그 말의 어떤 어감이나 이런 거 보면 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분에 대한
좀 수금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느꼈던 거는 그냥 어쩌면 각자의 위치에서 상대방의 어떤 입장을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더 납작 엎드릴게요의 어떤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독님과 이제 세 여성 배우님께서 이제 나왔던 팟캐스트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아늑한 친구들이라고 이제 다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알바의 어떤 역사들도 총망라된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우를 또 하게 되시고 그 이후엔 또 생업을 또 어떻게 꾸리시고 계신지 뭐 이런 것들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 거니까요. 꼭 들어가셔가지고 좀 많은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모준 배우님도 인터뷰를 하셨는데 마이크 잡으신 김에 이모준 배우님께서는 좀 배우 이전에 좀 어떤 생활들을 좀 하셨는지 혹시 좀 긴밀한 얘기, 개인적인 얘기지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어떤 생활? 네, 뭐 이렇게 뭐 직업 혹은 뭐 이제 뭐 일이라거나 뭐 그런. 네네네. 저도 뭐 직장 생활을 한 4년을 했었고요. 왜 KT의 고객센터, 100번 고객센터에서 상담 역할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4년 동안 하면서 뭐 마음으로는 좀 많이 납작 엎드렸던 적도 많았었고, 그런 부분에서 혜인의 마음이 또 공감이 됐었고. 근데 안과장이라는 역할도 신입 시절에는 그런 마음, 혜인과 같은 마음으로 일을 했을 것 같았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어떤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또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안과장 역할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그 마지막 장면에서 연하수 보살과 이제 다투게 됐던 되게 설전을 펼쳤던 그 장면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대처가 끝났는지 나오지가 않았다.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어떻게 마무리가 된 건가요, 감독님? 일단 그 지니 팀장 자체가 아주 이 전래에 오랫동안 일을 했고 모든 상황을 알고 있고 그리고 스님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다는 거는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그 어떤 직통 라인이 있는 실세다. 그런 실세 앞에서 내가 까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깨갱하면서 한 발 물러나신 게 아닐까. 네. 그렇죠. 그 장면에서 약간 안과장이 캐릭터 톤은 안 맞지만 물론 뭐 계속 이제 저항을 하지만 좀 더 강력한 저항이 있었다면 뭔가 딱 이렇게 넷이서의 어떤 연합도 또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면서 봤던 좀 부분이고요. 또 관객분은 연규 배우님 회사 생활을 안 해보고 어떻게 그런 생활 연기가 가능한지 정말 놀라운 따름이다. 달마대사의 도움을 받은 다음날 아침 기쁨의 댄스가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그 장면에 대한 비하인드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막 춤을 추시는 아마 일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매우 많이 드는데 뭐 비하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그 장면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생활 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제가 김연규 배우님 캐스팅할 때부터 이 캐릭터에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맛집 얘기 또 해도 되나요? 네. 그때 이제 맛집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는데 손님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너무 다크서클이 심하고 찌들어 있는 이 모습이 혜인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랑 좀 닮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생활 연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그 첫 번째 질문이랑도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 좀 버벅된 것 같아서 아쉬워서 그럼 같이 버무려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는 연기할 때 준비 아까 과정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한 인간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알맹이랑 껍데기가 있다라고 보면 혜인이 같은 경우는 이 알맹이가 굉장히 많이 이해가 아예 돼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껍데기를 요만큼만 채우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했었고 어떤 인물 같은 경우는 알맹이가 이해가 안 돼서 알맹이에 다가가려는 노력부터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껍데기가 아예 저랑 싱크가 안 맞아서 그 껍데기를 엄청 채우려고 막 대사 톤을 어떻게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이제 준비를 하는 편이고 그 춤추고 이런 거는 제 일상이 좀 무던한 것 같아요. 저 춤을 진짜 못 추는데 다른 춤도 좀 개발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뭔가 다른 어떤 춤을 추라고 하면 또 그 춤을 출 것 같아가지고 다른 춤을 이제 개발하겠습니다. 네, 좀 뭐 만명 공략이라거나 이런 걸로 배우님의 다채로운 춤 사위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얘기를 드려보고
그리고 극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또 비용을 썼을 걸로 짐작되는 그 바퀴벌레 CG는 그 사실 매우 조악하잖아요. 매우 조악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몰입해서 보게 되는데 바퀴벌레가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원 배우님께서는 이제 상욕을 이제 첨가를 하면서 이제 연기를 하게 되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앞에 마치 있는 것처럼 리우 배우님도 그렇고 연기 배우님도 그렇고 진행을 해주시는데 그 장면은 그냥 정말 뭐랄까 각자의 열연으로 그냥 이렇게 다 잘 해놓은 것일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좀 찍었을 때 에피소드라거나 좀 어떻게 좀 그런 연기를 펼치셨는지 아무것도 없는데 좀 그런 좀 궁금함도 들어서 좀 세 분께 특히 그 강력한 상륙을 또 펼쳐주셨다. 너무 리액션이 크시더라고요. 미친 뭐뭐뭐 이거 너무 좀 강력했는데 좀 그런 부분. 그 현장에서는 바퀴벌레가 없었고 제가 포인터로 바퀴벌레의 동선을 알려드렸어요. 그 친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했을 때 선배님이 신발을 던지면 저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 동선을 생각해서 연기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더니 두 분이 너무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그 감독님이 뭐 이전에 집에 있는 인터뷰 때 저희 배우들 캐스팅한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제 캐스팅의 이유가 된 작품 중에 하나가 눈물이란 단편 영화인데요. 거기서 제가 욕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아마 이 장면 때문에 그 영화를 못 캐스팅하신 건가 싶은 생각이 지금 방금 들었는데 그 욕의 수위를 현장에서 좀 결정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 욕해도 되냐. 그리고 후반에서도 이 욕을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편집 과정에서 이거 삑 처리해드리는 게 좋으세요? 다 나가는 게 좋으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상관없다. 다 쓰셔라. 했는데 이제 관람가 그것 때문에 욕을 좀 조정을 하신 것 같고 욕은 잘 합니다. 네. 평소에 뭐 누군가한테 하는 일은 없지만 또 막상 하면 잘 할 수 있고 바퀴벌레 그냥 이렇게 막 해주시는 걸로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세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게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씬에도 너무 재밌었던 건 마지막에 이제 혜인이가 이제 혜인보살이 바퀴벌레 밟고 나서 바로 이제 불상으로 눈이 가게 되는 그런 편집들은 되게 그런 것들을 너무 잘 구사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통통 튀게 좀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안 과장이 이제 그 분식을 같이 해먹으러 들 때 그때 젓가락을 클로즈업하거나 이거 마치 무슨 먹이를 쫓는 어떤 것처럼 클로즈업으로 다가가는 그런 어떤 편집들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보면 그런 어떤 섬세한 어떤 감독님의 연출들은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감독님 더 붙이실 거 있으세요? 그리고 바퀴벌레를 죽일 때 사실은 징그럽거나 막 무서워서 못 죽이겠다가 아니고 그 현장에서 대사로 조금 들리는데 절에서 어떻게 바퀴벌레를 죽여요? 어떻게 살생을 하나요? 라는 그 혜인의 캐릭터가 잘 드러나는 대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발로 밟은 후에 그 뽀드득 소리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넣으셔가지고 약간 좀 충격이었다. 저희 바퀴벌레 CG를 해주신 PD님이 와 계셔가지고 저희가 그 바퀴벌레 CG를 더 디테일하고 더 진짜 바퀴벌레처럼 다 할 수 있었으나 저희 영화의 전체적인 톤과 아주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가 실사 바퀴벌레로 테스트를 많이 했었어요. 움직이는 애도 있고 막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도 있고 색깔을 칠해보기도 하고 현장의 모형도 갖고 오시긴 하셨어요. 네네 그랬었어요. 근데 그걸 테스트하다가 우리가 CG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했더니 말을 꺼냈더니 바로 그 다음날 테스트 CG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직진했습니다. 네. 그 달마 대사가 등장하고 나서 펜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그 펜 떨어뜨린 펜은 그 다음에 카페에서 혜인보살이 이제 글을 쓸 때 떨어뜨린 펜과 연결이 되는 어떤 느낌이었는데 굳이 그거는 왜 넣었을까? 마지막에 이제 동그라미 있는 펜도 이제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저는 그 처음에 할머니 신도분께서 나왔을 때 그 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두 번 봐도 사실 잘 어떤 얘기인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뭐랄까? 좀 그런 어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할머니 노보살 분이 이제 나왔을 때는 이제 눈도 어두우시고 조금 그 많은 등 사이에서 본인이 쓴 등을 찾으려고 하는데 혜인에게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었고 혜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일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 그리고 자기가 하려는 일의 흐름을 항상
끊어지게 하는 그 신도들의 부탁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혜인의 일상의 일부분이었다. 네. 그리고 팬은 혹시 팬은 이 영화에서 혜인이 하품하는 장면이 진짜 많거든요. 너무 피곤한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하지만 그 가슴 안에 자기의 꿈은 항상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고, 하지만 근데 이 일과 삶을 병행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 꿈을 자꾸만 떨어뜨리게 되는 게 아닐까? 근데 떨어뜨리게 되고 어딘가에 또 놔두게 되지만 늘 항상 또 새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저는 대리 어떤 캐릭터가 사실 원작에서는 좀 더 츤데레적이고 혜인을 돕는 어떤 제스처가 분명 더 나오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그 팀장과의 어떤 대화에서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법향기를 직접 가져가라고 이제 연하수한테 얘기를 하게 됐을 때 혜인이 허리 다 나은 지 얼마 그쵸? 안 됐는데 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근데 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자 그런 거 아니라고 이제 선사를 치게 되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좀 다시 봤을 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그런 허리 통증이나 이런 걸 좀 얘기를 미리 어떤 그 에피소드가 나왔다면 좀 더 이렇게 혜인을 도우려고 했던 제스처가 있었다는 걸 관객들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 좀 들어가지고, 혹시 그 장면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를. 일단은 혜인이 자체가 앉아서 계속 일을 하고 만성 허리 통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태미와 지니가 같이 있는 그 장면에서는 태미가 전과 다르게 조금 더 혜인을 많이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너 더 다정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약간 놀리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면서 넘기긴 했지만 역시나 츤데레였다. 이게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 장면이라 그 전사를 또 뭔가 입히기에는 영화 분량상으로도 그랬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태미와 혜인과의 관계가 또 드러나야 되고 또 지니와 태미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고 해서 사실 이야기가 좀 커져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일부러 저 촬영할 때도 느꼈지만 이 혜인에게 오롯이 그 직장의 그 어떤 일상을 겪게 하기 위해서 저희의 어떤 제스처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적당히 저희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한 관객분은 이 영화에서 가장 아쉬웠던 건 러닝타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하고, 원작 책을 보니 4부 중 1부의 내용 정도인 것 같은데 여러 에피소드 중 5개를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연출이나 편집이 시트콤 느낌이 나서 기노우베 시리즈로 보고 싶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나오는데, 원작 소설에서는 또 이제 혜인보살의 막내도 사실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2부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5장의 이 에피소드로 구성을 한 거는 이 영화의 러닝타임 안에 이 배경의 설명과 이 안에서 일어나는 캐릭터들이 모두 설명이 돼야 됐기 때문에 1장에서는 이제 이 안에서 절이라는 공간을 좀 설명하면서 이 캐릭터들을 등장시키고, 이 안이 사실은 정글이다. 어쨌든 이곳도 사바세계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고, 2장에서는 이 절 안에서 회사에서 그 구내식당이 이들에게는 공양간이 됐는데, 이 공양간에서 어떤 일이 생길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부분이 되게 재밌을 것 같았고, 이들의 일상을 좀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3장으로 갔을 때 3장 달마는 그 아주 이 절 내부로 들어가서 상사가 스님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 스님이 그린 그 달마 대사를 선택하는 혜인을 보면서 약간 어떤 그 일반의 어떤 직장인의 감정들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잠깐 이건 딴 얘기인데 그 혜인이 마지막으로 이 달마 대사를 들었을 때 호준 배우님께서 옆에서 아싸 이렇게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모습이 전 또 좀 귀여웠던 기억이 나고 4장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보편적인 직장인의 감정을 아우를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 배경은 불교 출판사지만, 그래서 4장은 온종일 일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기분을 거의 모두가 느끼는 기분이 아닐까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5장은 이 전체를 아우르면서 더 납작 엎드릴게요 라는 의미와 함께 이 이미지도 같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좀 약간 급한 마음에 좀 급하게 진행을 한 거는 다시 한번 좀 사과를 드리고 폭탄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시간을 더 좀 많이 빼놨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인회까지 저희 있을 예정이니까 거기에서 또 못다한 얘기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 한국 독립 극영화가 진짜 관객 만나기 어렵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이 작품은 거의 한 번 틀면 10명씩 옵니다. 그래서 이 힘은 무엇인가 되게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공감성이라거나 코미디 이런 어떤 아이러니 같은 것들을 잘 담아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또 더불어서 감독님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 조연출로 임하셨던 김선빈 감독님이나 스크립터를 하셨던 저 장병기 감독님 같은 분들은 대구에서 또 지역 영화를 계속 만들고 있는 어떤 분이거든요. 뭐 김선민 감독님 같은 경우는 뭐 수능을 치려면 그리고 장병기 감독님은 맥북이야 배우님 맥북이면 다 되죠. 이런 어떤 작품에서도 김금순 배우님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어떤 지역 영화에서의 어떤 활기 같은 것도 느낄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이 더 납작이 더 납작에서 좀 뛰어가 나가지고 더 많은 분들한테 좀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덧붙여보고 그럼 마지막으로 좀 이 작품을 뭐 얘기 많이 해주셨지만 좀 이렇게 좀 봐주시고 좀 주변 분들에게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좀 바람이 좀 있으시다면 이모준 배우님부터 얘기해 주시고 감독님께서는 자본주의 시대의 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까지 덧붙여가지고 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모준 배우님. 네. 저희 영화는 뭐 일단 저도 좀 신기했어요. 이렇게까지 많이 공감을 해주는 부분이 있구나.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 작품을 출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공감대를 가져가시는 관객분들의 어떤 시선을 보면서 아 이거 정말 이 영화는 어쩌면 감독님의 컨셉이 정말 잘 먹혀 들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쩌면 이 저희의 삶 자체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고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않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이고 가벼운 마음으로 어떤 이 상황들을 대하면 어쩌면 좋은 어떤 또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를 한 번 더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더 납작 엎드린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뭘까요? 라는 질문에 생각이 많아져서 말을 못했었는데 전 저희 영화 엔딩 부분을 참 좋아하는데 그거는 사실 저희 영화가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혹 너무 심심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랑 되게 닮아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혜인이가 납작 엎드리고 비굴해지고 납작해지는 순간들이 혜인이처럼 모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들을 근데 항상 납작 엎드리기만 하는 삶도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갑이 되고 누군가에게 내가 을이 되는 이 번복되는 것들이 계속 되는 것처럼 사실은 삶도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하니까 엎드리기도 하지만 언니가 말한 것처럼 잘 일어나는 힘만 있다면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화 엔딩에서도 혜인이가 약간 뭔가 해탈한 듯 허무한 듯 하지만 또 평안한 듯한 얼굴로 끝이 나잖아요. 그게 저는 우리의 인생 계속되는 삶을 보여주는 엔딩인 것 같아서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조금 다들 마음에 갖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엎드렸다가도 다시 일어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 영화 한 번 더 봐주시고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를 여러 번 보시는 분이 많은데 과연 그게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영화제에서 GV를 하고 이제 오늘 GV를 했는데 오늘 느낀 게 혜인이가 저는 그러니까 진희 팀장 입장에서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진이나 우리 태미가 취미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건 계속 바뀌는 취미일 뿐이고 진이한테도 꿈이 있었겠지만 그 꿈을 꿈이 뭐였는지 잊어버릴 정도니까 아예 사라진 노처녀에다가 20년 동안 직장에서 일하고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으니까. 근데 막내로서 직장 생활이 힘들긴 하지만 아직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혜인의 모습이 너무 부러웠고, 그리고 혜인이 정말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그만두지 않고 책을 진짜 썼으면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혜인이의 꿈을 응원하니까 여러분도 혜인이의 꿈을 응원하신다면 한 번 더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노원에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독립을 해서 이제 후암동 쪽에서 살았는데, 이제 후암동에 처음 나와서 살 때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나는 여태까지 납작 엎드려 본 적이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데에는 사실은 내 어떤 자존심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책임지는 거, 좀 세상적인 삶을 책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저는 독립을 하면서 이제 점점 느꼈었는데, 그게 그래서 납작 엎드린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였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납작 엎드린다고 해서 전혀 가엾지가 않고 그냥 다시 또 일어날 힘을 가지고 살면 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얻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노원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언제든 숲에서 견학작과 관련되어 제가 납작 엎드려야 한다면 언제나 제가 엎드리러 달려오고 싶고요. 걸어서 한 7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굉장히 귀한 또 주말이잖아요. 그런데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주변에다가도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좋겠고요. 굉장히 막 요즘 도파민 때리는 자극적인 작품들 많은데 저희 영화 되게 절법 같은 영화인 것 같아요. 언제 먹어도 막 자극적이지 않지만 계속 먹어도 몸에 건강할 것 같고 이제 그런 영화니까 몇 번씩 보는 게 혹시 힘드시죠? 주변에 입소문이라도 많이 내주시기를. 납작 엎드려 납작 엎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끝을 좀 잘못 맺은 것 같아서 사족이긴 한데 한 번 더 보러 오시는 것도 좋고요. 이렇게 혜인이처럼 응원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시면 또 함께 손잡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그거는 마지막으로 하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관객분들이 나를 보는 모습을,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영화가 좀 가볍고 친근하게 다가갔으면 했고, 이걸 보고 나서 좀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시게 된다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납작 엎드릴게요 라는 이 말은 저는 왜요? 아니요. 더 납작 엎드릴게요 이 말은 타인을 위해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엎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개봉하고 최근에 또 나이가 있으신 평론가님을 뵀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네 맞습니다. 네 칸차넬 선생님이었는데 나는 젊었을 때 많이 엎드리지 못해서 내가 기회를 많이 가지지 못한 것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엎드린다는 게 다 나를 위해서 엎드린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너무 죄송하게도 다음 영화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본주의 얘기는 밖에서 자본주의 지금 어두운 건 이제 곧 영화가 시작된다는 건데 다음 영화 퍼펙트 페이지가 지금 매진이 돼가지고 지금 그럼 천천히 부탁드리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